자, 이어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1, 3. 오치온과 중대 있죠. 나는 오치온입니다. 색수산행식 오온의 집착, 취가 함께한 상태입니다. 경전은 자기 존재, 사까야라고 부르는데 존재에 대한 오해, 산나가정 때문에 중생이 되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 3계를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욕계라고 할 때 마음 진짜 같은 욕의 까마를 말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존재의 실상, 즉 사실, 무상공과 부정에 부합한 삶은 해탈된 삶입니다. 3계를 벗어난 열반의 삶입니다. 이때 사실에 입각해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존재를 유학, 색화해서 예유향 내지 아라한향이라고 하고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무학이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보았던 요 그림에서 이제 벗어나는 삶 중에 완전히 벗어났다, 해탈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무학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거기는 이제 아라한 무학이고 고기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 그러니까 벗어나는 삶의 과정에 있으면 유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치오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명색과 식입니다. 명색은 색수상사촉작의라고 정의되는데 사촉작의는 모두 형성작용이어서 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색수산행의 4가지 온이 되고 식과 합해져서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는 하여간 오치온이거든요. 나는 오치온인데 이 오치온이라는 나를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경전은 요 몸에 해당하는 말을 명색이란 말로 나타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야 당연히 식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색이 왜 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좀 길어요. 우리 지난 마음 특강 설법 중에서 보면 왜 몸을 명색이라고 말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저녁 법회를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명드린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일단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현재 한 가지 요말이 나왔어요. 경전은 색은 색이고 요 명을 수상사촉작의라고 하는 5가지로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요 사촉작의라고 하는 요 3가지가 따지면 행이다 라고 제가 글을 적은 거예요. 요 이야기는요, 행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형성작용 요거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중요 교리들,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의미를 설명하게 돼요. 보통은 이런 불교학자들이 불교 용어 중에 요 행, 상카라가 가장 어려운 용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 행을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4가지로 풀어냈어요. 그러면 행은 사실은 어렵지를 않아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가 그대로 의미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토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법회에서는 행을 어렵지 않게 풀어냈는데 그 행을 4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요 사촉작의라는 3가지가 행,
모두 형성작용이기 때문에 오온의 행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요 명색과 식이 합해서 오온이 된다라는 그 결론만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치오온이란 나는 몸과 마음이고 명색과 식이에요. 그래서 명색과 식을 합하면 요것은 오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치온인 나는 자아의식하에서 육네이처 아니비설신의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산다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관계 맺음이어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 맺음은 1. 내가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고 2. 감각된 나 아닌 것들에게 행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감각작용으로부터 행위까지의 중간 과정은 내면의 것인데 행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감각의 주관이 되어 감각의 객관인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내적인 중간 과정을 원인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되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은 이런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식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가 더해져 오치오인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치오인 내가 그냥 뭐 오치온 요래 있는 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요 측면은 뭐 내가 혼자 딱 서가지고 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 맺는 요 관계 맺음하는 과정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아니비설신의 육네이처라고 하는 요거는 이 네이처가 뭐 특별한 것이냐 그거 아니다. 네이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되어가지고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는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나다. 요거예요. 여기 육네이처 요거 나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 요 말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형식으로 구성된 내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아니비설신의라는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색성형 미처 법이라는 감각 객관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거 저 육네이처를 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네이처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 객관 네이처를 감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감각하면 감각된 대상한테 행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행위라는 부분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부분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가요? 감각한다는 것은 색성형 미적 법이라는 네이처 대상에 대해서 감각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행위한다 할 때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는 것은 어떤 수단, 기구 이런 측면에서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가요? 행위 자체가 이미 누구한테 행위합니까?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감각된 대상 네이처에게 행위하는 거죠. 이 부분 간과하기 쉬운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우버부님을 감각하면 우버부님한테 제가 행위하는 거거든. 근데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거거든요.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관으로의 몸과 말과 만어 요거를 중심으로 써서 그렇지 사실은
색성향 미처 법이라고 하는 감각된 그 대상 그대로에게 내가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처와 웨이처를 감각해서 이제 웨이처라는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산다는 거는 이렇게 감각해가지고 행위하는 요것뿐이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죠. 근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어쨌든 감각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과정이 있죠. 요 중간 과정. 그러면 요 중간 과정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중간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우보부님을 보고 좋은 마음으로 우보부님한테 특별한 뭔가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중간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우보부님한테 해로운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 중간 과정은 그러니까 쉽게 보면요, 감각해서 행위하는 그 중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은 어떤 행위를 할까라는 행위를 결정짓는 거,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도인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관계의 문제는 1. 내가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고 2. 감각된 나 아닌 것들에게 행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3. 감각작용으로부터 행위까지의 중간 과정은 내적인 것이, 내면의 것인데 행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의미죠. 요거 우리가 뭐 이해하면 좀 삶을 보는 쉬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감각의 주관이 되어 감각의 객관인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내적인 중간 과정을 원인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되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뒤에 가서 나올 일이지만 경전은요, 이렇게 감각하면 중간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를 통해서 되돌려주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란 얘기라. 사실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만호의 행위가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참나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뒤돌아가는 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이 행위 이후에도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이후에 지웠지만 이제 뭐 상이 잠재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중요하게 요 교재의 뒷면에 다시 나오는데, 행위가 우리가 이건 중생인인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알아 하는 행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오염이라도 있거든요. 그 오염에 상응해가지고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문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경전들은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방금 여기서 뭘 말했냐 하면, 이게 왜 수상사적 자의가 어떻게 해서 수상행이 되는지 요거 뒤에 보자. 그러나 어쨌든 명색과 식이 합해지면 오온이 되는 거 결론만 보고 갑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당장 쓰이는 거예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하는데 이게 뭐야? 식과 명색, 그죠? 식이 머물렀더니 명색이 출현했는데 그거 뭐예요? 한 알갱이에 오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행위의 오염에 따라서 오온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게 어떻게 버려지는 거. 오치온이 나의, 그러니까 나라고 부르는 오치온에 가서 한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의 오온 알갱이가 쌓이잖아요. 쌓인 만큼 어떻게 돼요? 요거 우리 법계에서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 오치온이 우리가 좀 오래 살았잖아요. 뭐 전생 뭐 헤아릴 수 없을 텐데 그냥 좀 작게 잡아가지고 이 오치온이 한 1000조 개 정도의 오온 알갱이가 쌓여있고 그거에 집착한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내가 감각하고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행위를 했더니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 알갱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쌓였네.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잖아요. 그럼 요거 몇 개예요?
천조 이계잖아. 그죠? 그래갖고 우리 천조개짜리 나하고 천조 한 개짜리 나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아니 이게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는 천조개 하나를 더해주면 이게 뭐 이게 분별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디지털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다른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조 개짜리는 소멸하고 천조 한 개짜리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조 개가 천조분의 1만큼 변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조 개 어차피 이제 이게 오지온이 나니까 천조개 상태의 오지온도 나였지만 한순간 지나면 이제 천조개짜리 오지온이 아니잖아. 내가 나는 천조 한 개짜리 오지온이잖아요. 요거는 천조개짜리였던 한순간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천조 한 개짜리 새로운 내가 생겨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지온이라는 나, 그러니까 오지온 나의 존재가 이미 그 무아라고 하는 무아가 선언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10도 그럼 위냐나에서 예, 시간 다 위냐나예요. 방금 이제 스님이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 부분과 네.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결국은 시기에 머문다는 여기서는 머문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달의 멸진의 경에서 어부사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이 계속되고 윤회의 어떤 그런 그걸로서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부사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조로 나무라시면서 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이게 조금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조금 뒤에 더 봅시다. 그럴까요? 사티비구한테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이러저러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악등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요. 그 식마저도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식마저도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조건적으로 머물어요. 요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천조개가 소멸하고 천조 하나짜리가 새로 생겨나니까 요거 무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식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무아인 거, 악등한 아닌 거, 요렇게 부처님이 사티비구를 꾸짖는 그 말씀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식이 그냥 생겨났다, 조건적으로 생겨났다 이러면 그냥 생겨났나 봐 요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안식, 요거 식이잖아요. 이 식이 생겨나가지고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머물러가지고는 나를 바꾼단 말이야. 요런 과정으로 부처님은 무아적인 삶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는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 경전 중에 하나, 존재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 얘기하게 되겠지만 요 교재에서도 그 내용이 중심이 돼요. 요거 제가 식이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경 1번에서 부처님이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그 식이 욕계에 머문다라고 분명하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고, 그랬을 때 탐욕이승경이라는 또 다른 경전이 그 부분에 이어가지고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취한다라고 해서 오온이 만들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고, 저는 요새는 제가 그 말을 잘 안 쓰지만 한 1년쯤 전에는요, 요거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게 불교 교리 중에서 정말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죠? 우리 눈으로는 못 보죠, 저거를. 그러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그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의 중심.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되는 게, 행위가 오염돼서 식이 머무는 이 부분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어 주지 않으면 식이 머물고 오온이 만들어져가지고 쌓여서 나를 바꾸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식의 머물이 유예요. 12연기의 유가 뭐 어뷰, 생주 이렇게 이제 뭐 주석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 그것을 유라고 말해줘요. 식이 머물러서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구성되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어떤 또 자꾸씩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소위 말해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아래야식의 식이 머문다는 그게 지금 그 아래야식과 지금 저게 지금 동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데 드는데, 예. 그 부분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 했죠. 우리가 니카야 공부를 하잖아. 니카야 공부에는 유식에서 설명하는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부처님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활동성의 차이 때문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찌따노노 윈냐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마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말라식, 아래야식 이런 개념으로 부처님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각각의 자리에서 대상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는 평면적인 전개 과정으로 마음을 설명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뒤에 가면은 우리 공부를 표현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니카야가 알려주는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알려주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어떻게 다른지가 알게 되고, 유식이 니카야가 니카야에 의한 마음이 설명되기 전에는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이 사실은 유식의 마음이었어요. 아까 우리 모르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교적으로 마음하면 유식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니카야가 알려주는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부처님이 경험한 마음의 얘기가 아니라 미륵 스님이라든가 이 유식학파를 세운 선배 스님들이 경험한 그 마음 이야기가 유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식의 마음이 니카야의 마음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니카야의 마음이 알려지기 전에야 당연히 유식의 마음을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받아들였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에 의해서 니카야가 알려주는 부처님이 경험하고 설명한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 중심에 지금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니카야 이야기를 하면서 유식을, 물론 이게 우리 공부 과정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필요성을 말하는 거지. 유식적인 마음 이해를 들이대가지고 이 공부에 갸우뚱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 공부는 뭐지?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 1600년 만에 마음의 오해를 풀어내는 거니까 이게. 이게 공부가요. 큰 의미 있어요. 사실은 이 경을 읽으면서 스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읽고 거기서 그걸 했는데도 거기서 제가 듣고 느끼고 했던 것
것과 네. 스님께서 또 보시고 스님께서 설명하시는 그게 그 경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여태까지 또 보지 못한 면들도 안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법원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특히 약간 비중 있는 단락마다 지금도 제가 계속 경전, 그죠? 그 존재경에서 말하는 거, 탐욕이승경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경전 그 제시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 이야기라는 거, 경전 이야기라는 거를 이걸 제가 제시하지 못하면 제가 손을 쓰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던 나는 볼 때 못 봤는데 왜 스님은 이거를 할까 하는 부분은 뭐 어쨌든 제가 법원님은 법원님대로 어떤 그 주목한 공부 방향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저대로 공부의 과정에서 뭐 마음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마음 이해라는 부분에 제가 주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전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요 자리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찾아지는 거지. 그런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 공부라는 거죠. 좀 더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일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되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한 경전은 이런 행위의 결과로 머무는 식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가 더해져 오치온인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삶은 오온 중 색과 식을 나로 하고 나 아닌 것들을 대상으로 수상 행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의 지금 이 순간의 삶과 그 결과가 더해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아 오치온의 연속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런 이야기죠. 요것도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치온이면 어차피 이제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런데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야라는 자아의식 하에라고 했죠. 그때 나는 누가 되냐 하면 육네이처가 내가 됐거든요. 감각주관. 그런데 요 육네이처라는 나하고 오치온이라는 나하고가 조금 구성이 다르지 않느냐 요 얘기예요. 그죠? 오치온이라는 나는 색수상행식 5가지가 함께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육네이처라는 나는 어쨌거나 안일비설신 요거는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는 시기의 형제니까 이건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색과 식 요 2가지만 모아가지고 육네이처라고 하는 내가 된 거라. 그러니까 요 의미는 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러면서 나를 좀 축소한, 좀 더 세밀한 나로 압축해서 본 거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온 중에 색과 식을 육네이처인 나 했어요. 물론 색상한 미청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색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지금 말하는 식으로 보면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과 이 행이라는 오온의 행이죠. 수상행이라는 것은 육네이처가 그러니까 내가 만호에서 민냐나로 찐따로 다시 만호, 마음이 어떤 역할, 활동성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전개를 보여주죠. 내 마음의 전개가 만호에서 민냐나, 찐따, 만호 가는데 그 밖에 수, 상, 행이라는 것이 마음과 더불어 마음을 둘러싸고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수상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온 중에, 그러니까 그냥
크게 오치원 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요거를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색과 식은 나예요. 더구나 요것도 사실은 이 색이라는 것은 감각하고 행위하는 요때만 적용되죠. 사실은 이게 그 행위를 결정하는 내 쪽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색도 없어지고 마음 하나지, 마음 하나가 전개되죠. 그런 가운데 수상행위라는 세 가지는 색과 식인 나의 삶의 과정에 따라서 함께 가는 어떤 과정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삶은 오온 중 색과 식을 나로 하고 육내있죠. 나 아닌 것들 육외인처를 대상으로 수상행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것으로의 지금 이 순간의 삶. 즉 요만큼이 요 네이처에서 행위했다라는 요만큼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커다란 나도 있지만 지금 요 순간 나의 삶 요거를 표현할 때도 오온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오온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오온으로서의 지금 이 순간의 삶과 그 결과 이제 조금 전에 본 거지만 이런 색과 식이 수상행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로서 식이 머물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삶과 그 결과인 머문 식이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치오는 천족의 소멸, 천조 하나 승계 이렇게 변화하는 무아인 오치온의 연속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게 좀 말은 좀 어렵죠? 말은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그냥 우리 대략적인 윤곽을 지금 뭐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윤곽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참 명확하게 이해되기는 참 시간이 걸리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만큼 일목요연하게 설명 그렇죠. 이해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이게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한다 해도 사실은 불교 공부에 큰 기름이 잡는 거예요. 하여간 요거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치온이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하고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삶이라고 하는 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중에 색과 식, 즉 육네이처가 네이처를 감각해서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는 여기까지를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본 거고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서 오온 알갱이 하나가 생겨나면 요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물이 쌓여가지고 오치온이 나를 다시 바꾸는 요 오치온의 변화의 연속 과정 요거를 삶이라고 말하는구나 요렇게 난 정리한 거예요. 크게 보면 요런 정도 시간만 모아도 의미가 있죠. 자, 아직은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 시간이니까 30분 더 했죠. 자, 이어가지고 이제 좀 더 개별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 만호의 활동성. 여기서 1번 작의 이랬는데 요거는 왜 무슨 얘기냐 하면 만호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만호는 육네이처라고 하는 감각 주관에서도 나타나지만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여기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는 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호의 활동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1번 감각작용의 활동성, 2번 행위로서의 활동성 이렇게 구분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제목을
만호의 활동성 1자의 이렇게 쓴 거예요. 감각주관인 나는 안일이 설신의 육네이처이고 감각객관인 나 아닌 것은 색성한 미초법의 육웨이처입니다. 이때 나와 나 아닌 것의 영역은 두 가지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각객관인 대상이 몸 밖의 것, 색성한 미촉이면 요거 요 얘기죠. 색성한 미촉 이면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내가 감각주관이고 요거는 이 얘기죠. 눈 혼자 보지 못한다 요 얘기죠. 만호가 눈을 지원해줘야 눈 밖에 있는 색을 감각한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 영역을 감각하는 데는 몸과 마음이 함께 동원돼서 볼 수 있다 요 개념. 그 다음에 몸 밖의 것이 아니면 마음만이 감각주관인 내가 되어 감각작용을 합니다. 요 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때요? 몸 밖의 물질과는 다르니까 몸에 도움받지 않고, 그죠? 안일이 설신이라는 요 감각 기능의 도움 없이 만호가 직접 감각하는 거죠. 그 얘기요. 물질, 즉 색성한 미촉이 아닌 것으로의 법을 감각하는 데에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직접 감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자리에서 여기 우버님 지금 요 이야기 색성한 미촉을 감각하는 데는 만호가 몸과 더불어 감각을 하고 요 색성한 미촉 요런 물질적인 거 아닌 것을 감각하는 데는 만호가 직접 감각을 한다. 요렇게 말했잖아요. 요 내용에 별반 하자가 없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 이제 타자체로 쳐봤는데 법에는 몸 밖의 것도 포함됩니다. 대상인 존재들에게도 색과 식을 나로 하는 수상행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색과 식을 나로 하는 수상행의 과정 요거죠. 지금 이 순간의 삶, 요 얘기한 거죠. 네, 그 얘기고. 그러나 대상에 속한 것은 색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몸 밖의 것을 몸의 감각 기능에 의지하지 않고 감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심통 등 높은 수행의 결실로서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요거 무슨 얘기냐면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를 감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법이라는 것은 만호가 직접 감각한단 말이죠. 몸에 도움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실은 제가요 박보부님을 이래 뵈면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박보부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박보부님한테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피스님 저도 색과 식을 육네이처의 나로 해서 수상행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럴 때 저도 해피스님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몸이 있고 몸 아닌 곳으로의 수상행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박보부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박보부님한테도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박보부님 안에도 제가 보지 못하는 박보부님들의 수상행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보부님의 마음을 제가 못 보죠. 박보부님한테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박보부님이 지금 어떠한 경향성이 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박보부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만호의 행위로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보부님은 오직 물질로만 존재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박보부님한테도 물질 아닌 수상행식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늘 표현할 때 만호가 몸과 더불어 몸 밖의 것을 감각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의 나의 수상행식 이런 거 만호가 직접 감각하고
여러 개 표현을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 밖의 대상이라도 이런 것은 물질로만 존재하지만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도 수상행식이라는 물질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있으니까 존재잖아요. 이럴 때의 이 부분도 그 부분도 어쨌든 법에 포함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내 몸 밖에 거 아닌 내 안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 밖에 있는 존재에 몸 밖의 존재에 있는 정신적인 것 그것도 법은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여간 무법부님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을 그 부분을 잘 생각 안 하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감각되죠. 보여지죠. 불교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육신통에서 타신통. 신통.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통의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통의 영역이라는 그야말로 제4선의 참 그 높은 삶의 상태에서 나의 찌따를 타신통 쪽으로 딱 향하면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룰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또 숙주명, 숙명통 이쪽으로 가면 나의 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물질적인 건 아니죠. 그것도 보여지는 거고 천안통 이래가지고 죽으면 업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서 다시 태어나는지 이럴 때 이것도 물질적인 건 아니잖아.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 또한 감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말할 때는 신통에 의해서 감각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되겠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러한 법이 있다. 내 몸 밖에도 물질 아닌 것으로의 존재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짚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보겠습니다. 감각작용은 만호가 중심이 됩니다. 만호는 몸 밖의 것을 감각할 때는 몸을 지원해 몸의 대상을 주목함으로써 감각해 드립니다. 법을 감각할 때는 직접 주목해서 감각해 드립니다. 이때 주목해서 아는 작용을 작의라고 하는데 작의함으로써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거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주목한다라는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작의라고 맞았죠. 마찬가지 만호가 법을 직접 감각하는 요것도 작의죠. 그래요, 만화시가. 여기는 작의라는 요 말의 의미, 불교 공부의 시작이죠. 요 작의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참 쉽지 않아요. 작의라는 요 말은 마나스, 만호고, 까라, 햄이고 하니까 중국말로는 아주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작의가. 근데 현재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번역되어 있냐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마음의 잡들이하다라는 말이 지금 이런 의미를 잘 담고 있을까라고 볼 때 참 적절한지 모르겠고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이걸 정신 현상을 일으키다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하고 있죠. 이건 적절한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법회에서는 그냥 작의한다라고 쓰고 이 작의가 무엇이냐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작의,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작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전은
네이처와 웨이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의해서 대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식은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서의 활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감각한다라고 말하면 네이처가 웨이처를 아는 거죠. 뭐 감각해서 그러니까 감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면 아는 거죠, 대상을. 근데 요 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거가 사실은 그냥 보고 아는 거지 뭐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 의하면 이제 요 부분이 아주 비중 있게 설명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이 색을 감각해서 색이 무엇인지 압니다 라고 말하는 요 부분을 경전은 어떻게 표현해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해서 감각해서 안다라는 그 현상을 표현하기를 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요 말이 그냥 아는 것 이게 아니라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니 그 수상 이 과정을 바로 거치는 거 아닙니까? 안 거치고 일단 아니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수상의 과정은 지금 이어서 수는 뭐 하는 거고 상은 뭐 하는 거가 나올 거고 일단 지금 요 자리는 네이처 웨이처라고 하는 이 초입 자리 이 초입 자리에서 육네이처라는 감각 주관인 내가 육웨이처라는 감각 객관인 대상을 감각하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이루의 수상형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대상을 감각했다라는 말 알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여기가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거라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 자리를 이제 하나 보는 거고 요 자리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강조를 하냐면 야티카경 같은 데서 이제 그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세계가 만나는 것이 초기다. 뭐 이러면서 좀 12연기적으로 삶의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개성 하나를 말하기를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잘 기억해라.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청정범행의 시작 중에 시작이 뭐냐 하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웨이처를 아는 그것이 새로운 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청정범행의 시작 중에 시작이 바로 감각작용에서 대상을 아는 것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참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방금 그거 한 것 같으면 이 똑같은 어떤 물체를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같은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봤는데 그거 한 것 같으면 저 여자가 몸매가 좋고 예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그런 예쁘네라는 안식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여자가 좀 야하네라고 또 생각하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식들이 그러겠죠. 예. 그 부분은요 뒤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말했던 참다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딱 보았다 그러면 여자가 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우리 친구다 뭐 이런 그 기억에 의해서 누구다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다라고 알게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여자네 이렇게 알게 될 건데 바로 요거 참다가
참나가 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요 라가를 싣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가가 뭐가 있다면요,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라가가, 그러니까 참나가 어떤 라가를 싣고 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만호가 그 라가와, 그러니까 참나라가 욕탐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여자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심각한 욕탐이, 그러니까 심각한 까마라가가 함께 왔다, 참나에 실려서. 그러면 그런 만호가 보면 우와 이쁘다, 저 여자 어찌 해봐요. 그렇게 여자가 알려지겠지 뭐. 그러니까 어찌 해봐야까지는 늦은 일이겠지만 그런 여자로 보일 거고, 싣고 오는 라가가 그냥 뭐 색탐이나 무색탐이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냥 뭐 그런 존재의 삶에 해당하는 라가로 왔다. 이러면은 그냥 여자를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친구다 라고 기억에 의해서 그렇게만 보겠죠. 뭐. 그러니까 요 자세한 부분은 우리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설명될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참나를 강조하는 제가 지금 거예요. 찾아가고 있었던 부분이 산자다트라는 어떤 그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분별해서 인식하고 아는 그건 아주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종자의 어떤 그런 그건데, 아직까지 상위 촉수가 되기 전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기서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어떤 상위 개입할 여지가 그럼 상위 개입하기 이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어떻게 이걸 갖다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방금 선생님 그 말씀하신 참 짠다라가 저게 개입을 하는 것으로서 그냥 막 모든 궁금한 점이 일시에 다 풀어지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참다의 양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 그러니까 이 교재의 뒷부분에서도 좀 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결국은 이거예요. 오치온이 아스미 자아의식해가지고 내가 되었어. 요건 중생이 되었어. 요거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 어떤 중생일까? 내가 중생이기는 한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욕계 중생일까, 색계 중생일까, 무색계 중생일까, 그걸 결정하는 게 참나라가란 말이죠. 얘가 뭐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거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 그 부분 이제 조금 더 허가고요. 계속 이어져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가 뭐가 나오냐 하면,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식은 대상을 얼마만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뭐 유사한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하느냐. 경전은 육네이처가 육외이처를 감각하여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위자나띠라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분별해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외이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외이처에 대한 완성된 알무로의 식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 식을, 요 안식 내지 의식 6가지씩 민나라, 요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완성된 알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완성된 암,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무상무부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서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거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성인이란 말이 한자로 지금 2개가 있죠. 성인. 예. 이룰 성자를. 그렇죠. 성인이 있는가 하면 현재 수준의 우리는 성인이죠. 그러나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란 이러면 이성인이 되죠. 여기 지금 완성된 알미라고 말할 때 요 이룰 성자도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요거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많은 서기불교학자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대상을 모아가지고 인식하는 것은 뒤에 상에서 하는 것이다. 뒤에 상이 인식, 지각 요걸 하기 때문에 요 앞에 그러니까 인식한다, 지각한다, 대상이 우보부님을 보고 우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그거를 뒤에 상이 한다라고 지금 불교학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실제로 학자분들도 책에 보고 그래 나오죠. 여기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보부님을 보고 우보부님이라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앞에 뭔가 있다라는 알아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보부님이라고 아는 거는 뒤에 상이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경전은 요거 자거에서 대상을 감각한다라는 요 자리에 위자나띠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자나띠 뭐예요? 이거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박보부님하고는 다른 존재로서의 우보부님 분명히 분별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보부님을 보고 나의 기억이 작용해가지고 기억이 작용해가지고 우보부님이야. 그런데 이게 찬다가 어떤 라가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보부님의 저 좋은 옷을 내 거를 얹어댔어 이럴 수도 있고 우보부님을 존재 자체로 모아가지고 존재 대 존재로 어떤 소위 의식 없이 이러면 우리가 평화로운 거 아니야, 그죠? 뭐 그런 이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내 앞에 있는 이 존재가 우보부님이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우보부님이라는 완성된 알미지 우보부님인지를 아직 모르고 내 앞에 뭔가 있어 라는 알아채 이런 불완전한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경전은 이 자리에 위자나띠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네. 이미 예실직연하게 본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밑에 이제 우리 타자체 글씨가 지금 있죠. 타자체 글이라는 걸 볼게요. 그래서 아니 이제 표현하자면 지금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여실직연 우리가 이제 그냥 어른이 되면 이룰성자 성인이 되고 정말로 성스러운 존재는 성스러울 성자 성인이 되잖아요. 대사로 우보부님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요 이룰성자를 쓰는 완성된 알미라면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하시는 우보부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보부님이 어떤 존재냐 하면 무상고 무아인 존재여라고 여실직연하는 실상대로 보는 거는 이제 이 성스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이 성의 영역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식이 생겨났다는 요 자리는 이 성스러울 성자까지는 아직 간 게 아니고 이거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일단 여기는 수행이라는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는 개념은 좀 접어두고 그죠? 일단은 접어둔 상태에서 그냥 삶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우보부님이라고 분명히 한 거예요. 분명이라는 말은 빼고 일단 우보부님이라고 완성된 알을 가진 거예요. 뭐 한쪽으로는 기록이 오고 한쪽으로는 참나가 오고 뭐 이래서 어떠한 상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그 상태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타자체 글씨를 한번 볼게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위자나띠에서 완성된 암과 완전한 알은 다릅니다. 우리 지금 이 얘기죠. 5가지 장애나 탐진치 등 위자나띠의 과정에 간섭하는 것들 때문에 기억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띠의 영역과 사실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판야의 영역 등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일으키는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요 우보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네. 이제 요 안에 식이 생겨난다라는 게 기억에 의해서 알기도 하지만 이제 요 참다라가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다, 그러니까 뭐 오염에 의해서 참다라가죠.
이 양방향성을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단은 양방향성이어서 누구를 주목하느냐라는 그 자극의 지향성을 하나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한순간 이전에 발생한 나의 내면의 현상을 지금의 세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전달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단락되지 않고 연속되는 삶을 창다가 제공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 한순간 앞에 요 내면의 이야기에서 탐진치의 오형 이래 되면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 영역에는 뭐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이런 게 있을 거네요. 5가지 장애 같은 거. 상가라와 병이군가? 뭐 경에 보면 감각적 혈압에 대한 경우가 뭐 이제 뭐 그런 거다 포함되죠. 의심, 악의, 해태와 들등과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간탐에서 아비자로 나오기도 하고 까마라가로 나오기도 하고 뭐 까마찬다로 나오기도 해. 이 5가지 장애가 기본적으로 약간 요 까마라는 요놈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해 속내는 거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5가지로 나오죠. 근데 이제 요 5가지 중에 제일 앞장서 있는 요 까마라고 하는 게 경전에 의하면 아비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역 중에 간탐이라고 번역하는데 몸 밖의 것 중에서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욕심을 필두로 하기도 하고 또는 까마라가니까 아까 요 라가 말하면서 욕계 수준의 라가를 까마라가라 했잖아요. 요 까마라가를 앞장 세워서 5가지 장애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약간 좀 전에 아비자 그런가 하면 까마찬다. 요거 뭐 까마에 대한 지향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 3가지를 앞장 세워가지고 5가지 장애가 나와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그 5가지 장애를 2가지로 설명된 거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요 까마라가까지를 포함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3가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제 다시 작업을 했거든요. 뒤에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그 5가지 장애가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 하나 요 자리에서 주목해야 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요 상가라와 병인가 그럴 거예요. 그 병에서 보면 부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째서 열심히 내가 독송하는 이 경전을 또는 뭐 이 만띠라를 외우지를 기억을 못할까요? 그러니 오래된 거야 말할 거나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이 무슨 답변을 주시냐면 바로 이 5가지 장애가 당신 안에 5가지 장애가 가득하니까 5가지 장애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오래된 것까지도 잘 기억한다. 그게 뭐냐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감각해서 안식이라는 색에 대한 알미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 장애가 가득 차 있으면 보고도 이게 뭔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 한참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우보분이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애가 가득 차 있으면 사념처 수행을 사티를 힘있게 해가지고 잘 장애가 제어되면 딱 보고 우보분이네 라고 바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방금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위자나티 과정에 간섭하는 것들 때문에 기억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데 이게 잘 기억을 못하겠어. 뭐더라. 때에 따라서는 지난주 어떤 어부님 서울법회에서 그 질문 하시던데 마이크를 보고 저기 보면 마이크인 줄
것을 알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어찌 내려보면 마이크 그거 뱀 대가리처럼 생겼잖아요. 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 아마 그 유식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견주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 이게요 하여간 창다가 함께하는 요 내용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나 창다가 무엇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법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다 설명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은 이거는 유식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유식적인 이해를 동원하지 않아도 형제를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다른 외부 경전의 전혀 도움 없이도 바로 그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죠. 초기 경전 아니까야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여간 장애에 의해서 기억이 잘못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기억의 문제는 사티를 힘있게 해가지고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잘 기억할 수 있다 하면, 그러나 이제 그 박법부님 말씀하신 거지만 우법부님을 보고 우법부님이라고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됐어, 사티의 힘으로. 그렇다 그래도 우법부님이 참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볼 수 있어야 법부님과 저의 관계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안 생기잖아요. 조건 지어짐을 바르게 볼 때 그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계가 성숙하잖아. 요거는 이제 누가 해요? 이거는 이제 빠냐가 얘기겠죠. 아마도 설명하자면 빠냐, 민자라고 복지 있는 거니까 이 내면에서 빠냐가 작용해가지고 잘 빠냐에 의해서 잘 성숙된 상태로 딱 함께 해가지고 위자나띠 하면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빠냐의 영역은 영역 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삭제를 힘있게 하면 장애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억의 측면에서 생겨나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겠지? 라든가 전혀 엉뚱한 거로 잘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삭제가 해결할 거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면 수행의 힘으로 그야말로 여실지경으로 이렇게 우리 삶이 나아가면 우법부님을 보고 실수한 대로 조건 지어진 사실에 부합되는 대로 보게 되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측면이 설명되는 거죠. 그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밑에 제가 이제 요거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요, 이 위자나티와 관계해서 사실은 4가지의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3법에는 이제 지워도 되겠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요. 자, 1. 위자나띠. 그냥 위자나띠는 뭐 대표성을 갖는 말이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서 아느냐? 이게 뭐 그냥 대략적인 의미로는 뭐 5가지 장애든 어디서 뭐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분별을 하는 것까지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게 한 단계 올랐으면 빠자나띠라는 말이 나타나요. 요거 저기 밑에 적어드렸어요. 네, 적어드렸어요. 빠자나띠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요거 분명히 한다. 근데 요게 참 그 헷갈리는 의미를 좀 줘요. 요게 빤냐라는 빠하고 자나띠하고가 쓰여서 빤냐로서 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빤냐라고 하면은 일어남 사라짐으로 향하는 거니까 무상공부가 이쪽으로 이 빠자나띠를 이해하게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최근에서 좀 더 주목한 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호흡 수행하면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념처 수행에서도 호흡을 본다 이러면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간다고 꿰뚫어 한다.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꿰뚫어 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빠자나띠라. 그런 신기합니다. 꿰뚫어 한다.
예.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빠제라띠라는 요 단어 제가 이제 분명히 한다라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호흡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염초 수행에 의해서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요게 이제 산염초 수행이잖아요. 그 가운데 바로 이런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요 힘에 의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호흡을 관찰하는 거 어때? 이 호흡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평상시 내 호흡보다 길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죠.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간다. 짧게 들어오면 이 호흡은 좀 짧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럴 때 호흡이 길다 짧다 요거를 분명히 한다라는 요 자리가 이거 무상고 무아로 일어난 사라짐을 보는 요 영역일까요? 호흡이 길다 짧다를 분명히 한다라는 여기에 그 무상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일어남 사라짐 요 개념이 적용된 게 아니죠. 요거는 놓치지 않고 보니까 이거는 길다 요거는 짧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거든. 빠자나띠를요. 이게 빠자나띠가 빠냐 더하기 자나띠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꿰뚫어한다라는 그 말도 통찰지 이렇게 통찰지를 꿰뚫어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빠냐를 빠자나띠를 꿰뚫어한다라고 번역하면 이게 사실은 빠냐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빠냐라는 것은 어쨌거나 일어남 사라짐 무상 요 얘기를 포함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지금 경전은 참 많은 곳에서 빠자나띠가 나오는데 요거 하여간 제가 앞으로 용례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이제 주목해서 본 몇 가지 쭉 보면은 빠자나띠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일어난 사라짐을 보는 것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놓치지 않고.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이제 저녁 코피에서 하게 될 수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념처경이 신수신법 사념처잖아요. 그러면 사념처 신수신법 대분류. 그러면 각각마다 신념처에는 14가지인가 소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분별하고 하는 것도 호흡을 보는 것도 신념처고 뭐 행위를 보는 것도 신념처고 소분류가 있다고. 그 소분류를 나눌 때 21가지로 알려져요. 요거 사실 현재 주석서들은 44가지로 그 대상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때 소분류 21가지가 나타나요. 요거 우리 뒤에 이제 볼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빠자나띠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분류된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빠자나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번 쓰여. 근데 이 빠자나띠로 쓰이는 게 뭐냐 하면 그래 들숨날숨 길게 들어온다 길게 나간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 빠자나띠로 쓰였고요. 4가지 자세 행주자와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죠. 설 때는 선다고 분명히 하는 거고 앉으면 앉는다 누우면 누운다 분명히 하는 거고 여기에 어떤 그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무상의 개념이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서 있는가? 앉아 있는가? 누워 있는가? 나의 자세를 분명히 한다는 여기에 무상이라는 일어남 사라짐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빠자나띠를 쓰는 게 느낌 이러는데 느낌이라고 하는 이게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불고불락의 느낌인지 느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지금 하나의 느낌이 생겨났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났어. 근데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라고 분명하게 위자나띠에서 알고 여기에 이 느낌의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무상의 개념이 아직 도입되기 전이라. 찌따를 보는 데서도 그렇고 뭐 법령처에서도 5가지 장애를 분명히 하는 거. 뭐 법령처 5가지 중에서도 4가지가 빠자나띠라는 동사를 써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빠자나띠라는 말이 꿰뚫어간다. 빨냐와 자나띠 요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오랜 세월을 최근까지도 빠자나띠를 빨냐 더하기 자나띠로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웠고 같은 거를 최근에 좀 대검적용 이런 예를 보아도 이거는 지금 일어난 사라진 무상 이개념까지 가기 전인 거라. 다만 장애를 사띠 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좀 가라앉히니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보는 거예요. 요 얘기 빠자나띠 2번째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3번째가 뭐냐 하면 아비자나띠가 나와요. 요 아비자나띠 특이불전연구원에서는 최상의 지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빈약 최상의 지혜, 아비자나띠 최상의 지혜로 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재성 박사님 쪽에서는 곧바로 보다 이렇게 곧바로 알다 그렇게 나오죠. 곧바로 알다. 저는 요거를 실답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답게 분별하다, 실답게 알다. 아니, 실답게 분별해 알다. 위자나띠를 분별해 알다 이거니까 실답게 분별해 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 아비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여실지견에서 예규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리를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아빈냐 아비자나띠라는 말이 쓰여요. 요거 지난주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렇고 오늘 드린 자료 요 심의 묶임을 중심에 둔 수행의 체계라는 자료가 있죠. 요 자료 뒷면 2로 된 데 보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요거 찌따의 묶임을 중심에 둔 수행의 체계 2번에서 보면 요쪽 여기 보면 묶임 3에서 5가지 장애 등을 사념초로 제어하고 바른 판매에 드는 게 8정도고 그럼으로써 여실지견으로 연결되는데 여기까지를 보면 첫 단계의 깨달음이고 예의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때에 지금 요 말 아비냐 아비자나띠가 나타나요. 요게 뭐냐 하면 여실지견한 상태라 무상고무바로 본 상태라 박고부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이게 아비자나띠가 요 자리에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상의 지혜로 알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사실은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최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경전은 늘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아비자나띠 이제 여실지견했다. 그 자리에서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답게 알다, 실답게 분별하다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4번째를 보면 빠리자나띠라는 말이 나와요. 빠리자나띠라는 요 말은 뭐냐 하면 자나띠 분별의 알다라는 말 앞에 빠리가 붙었는데 이 빠리는 이제 빠리냐 빠리자나띠에서 요 그림의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그 묶임 2일 그리고 라가의 일어남까지를 다 이제 사마타 미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부동의 심한탄 무위 열반 탐진치 멸진 이제 아라한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2단계의 깨달음 아라한이면서 여기가 빠리냐 빠리자나띠야. 요 빠리냐 빠리자나띠 요 부분을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쓰나요? 철저히라는 말로 쓰죠. 철저한 지혜, 철저히 알다 이렇게 쓰시죠. 그런데 요 말이 일단 경전상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열반 100% 무상해서 상만부화가 되잖아. 사실이라는 무상고 무화에 대해서 100% 무상을 보아서 상해진 요거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된 요 상태를 말할 때 빠리라는 말로 빠리냐 그 완전한 지혜 아라한의 지혜
빠리자나띠 완전하게 알다. 고말도 빠리냐 빠리자나띠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빠자나띠 분명히 알다. 이제 거기서 더 수행이 돼서 이제 예류자 여실직연한 고상태 아비자나띠 칠답게 알다. 그리고 사마타 밑바탕에 의해서 아라한이 성취되면 그 이제 삶이 완성된 그 상태 빠리냐 빠리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여기 그러니까 네이처가 웨이처를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면 식이 생겨나는데 요 식이 이제 어떤 상태로 생겨나냐 하면 웬만한 중생들 같으면 그냥 위자나띠 하는데 5가지 장애가 그러니까 참나의 5가지 장애의 상태가 실려 와가지고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법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인가 하면 이제 산염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샤티가 좀 힘이 있어지면 잘 기억되고 올바르게 하여간 딱 아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 빠져나기 분명히 한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가 더 성숙해가지고 여실직연했다. 그러니까 산염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했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 되었다. 첫 단계의 깨달음을 실현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본다. 요 상태 아비자나띠 그 상태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보부님 보고 우보부님의 존재 그러니까 조건 지어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일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차츰차츰 늘어나가지고 알아한다면 100% 누구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분별의 상태가 빠리자나띠 완전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100% 무상고 무아라는 실상에 부합된 아라한의 삶, 해탈된 삶으로 분별돼 아니까 문제 생길 게 없는 거죠. 요 위자나띠 하나가 그렇게 그 4개의 단어로 차별적으로 형상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다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됐죠. 20분이네.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마치죠.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는 와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에서 식이 생겨났는데 요 자리에 위자나띠 요거 미자나띠,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 요런 풍숙의 과정이 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겨우 6페이지네.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감각작용이 일어난 순간에 네이처, 웨이처, 식의 3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논리적으로는 감각작용의 결과로 식이 생겨난다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죠.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결과적으로 식이 생겨났다.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죠. 그런 그 조건과 결과의 관계에 따르는 순서를 말하게 되지만 그러나 감각작용의 결과 즉 대상을 알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다. 우보부님이네? 라고 하는 것은 우보부님 햇빛스님의 눈과 우보부님이라는 색을 조건으로 우보부님이다라고 아는 식이 생겨났지만 이게 순서는 있지만 알았다라는 그 순간 아는 그게 뭐냐면 식이니까 동시라는 거죠. 동시성을 이제 보아야 되죠.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 식의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삼사화합 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 수가 생겨난다. 경전은 하여간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해서 느낌까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촉을 조건으로 느낌 수가 생겨나는데 락고 불고 불락의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감각작용을 주관하는 마음은 만호입니다. 만호의 활동성은 자의인데 외입처를 대상으로 미지하나띠하여 외입처에 대한 완성된 알민 식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현상이 있고 그 결과 2차적으로 느낌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2차적이라는 건 뭔가요? 감각작용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식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요거 식이 1차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1차적으로 식이 생겨난 상태에서 세 개가 만나는 3, 4와 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느낌, 수가 생겨났으니까 요거는 어때요? 감각작용의 1차적인 결과는 식이 생겨나고 감각작용의 2차적인 결과로 느낌, 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2차적이라는 말 이렇게 설명되죠. 이제 그 타자체 예시가 있어요. 불타오른 경은 이제 불타오른 경이라는 경전이 그 불교 안에서 좀 대표성을 가지는 경전인데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이후에 최초의 설법을 5비구를 만나서 하잖아요. 그래서 초전법륜경 이래가지고 팔정도, 사성제의 그 삼전 12행 뭐 이래가지고 이런 법안이 열렸다, 예리자를 만들었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무아상응경을 설해서 무상고 무아해서 이제 아라한을 성취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의미를 가지는 법문으로 나오는 게 불타오른 경인데 우리가 저희 유명하게 하는 거지만 까사빠 삼형제의 제자들 1000명을 부처님이 이제 일거에 그 제자를 만들잖아요. 교화에서 이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그 산에서 한 법문이 불타오른 경이고 뭐 교리적인 체계상에서는 이게 부처님의 세 번째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자, 그 불타오른 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그러니까 감각에 의해서 2차적으로 느낌이 생겨나는 데까지죠. 요 전체를 말하면서 요거를 일체라고 요 경전에서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를 포괄하는 일체가 탐진치와 생노사 수비고운에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느낌 수까지를 제가 일단 여기까지는 오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경계선이 된다는 거라 지금 불타오른 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 요 과정 감각에서 2차적으로 느낌이 생겨낸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는 무엇에 불타냐 하면 이제 여기 요 느낌을 분별해 알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탐진치에 요것들이 불탄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하면 한며들은 식이 머문다 이러지만 여기에서 이제 12연기적으로는 생노사수비보훈회라는 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또 불타오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각에서 수까지라는 요 하나의 영역을 놓고 요것은 불타는 것이다 이거고 요 불타는 것을 태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경전이. 자, 요 타는 것에 대해서 누가 태우느냐? 일단은 탐진치라는 건 뭐예요? 나의 내면에서 식의 영역에서 그죠? 식의 영역에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가 요 삶의 과정 느낌까지를 불태우는 본업이고 연료가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탐진치 때문에 행위가 오염되잖아요. 요 오염된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의 생노사 수비고운회라는 이 괴로운 덩어리가 또한 이것들을 태우는 연료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 느낌까지
느낌까지는 타는 거예요. 느낌 이후 탐진치라는 하나, 그리고 탐진치 때문에 생겨난 행위의 오염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 요 두 가지는 요 타는 것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한 10분 더 쓰더라도 요 수까지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일단은 부처님은 수라는 여기까지를 우리 삶의 전반부 하나로 딱 잡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왜 화사 두 번째 화살은 갖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 화살은 뭔가요? 첫 번째 화살은 이 과정에서 괴로운 느낌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요 느낌에 대해서 산부터 대응을 잘못해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 그건 2차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경전은 육촉초의 지옥. 요거 육촉초의 지옥, 육촉초 지옥보다 더 크고 무서운, 더 크고 두려운 지옥. 요런 식으로 요 자리를 구분해요.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느낌, 수까지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뭐 지금 시간을 좀 여유 갖고 하기로 한 거니까 짐도 많이 못 내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수 이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는 공부죠. 아, 예, 재미가 있으니 정말 재밌는 거.